어제 우리 가족은 삼촌과 함께 베트남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베트남 요리를 잘 아는 삼촌은 베트남 하면 쌀국수가 떠오르겠지만 다른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라고 하면서 다양한 요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쌀을 먹는데 밥으로 먹기도 하고 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어디든 쌀을 주로 먹는 것은 같지만 각 지방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다르고 그 지방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다고 삼촌은 말했습니다. 아빠는 북부 지방의 대표 음식인 분짜를 시켰습니다. 분은 국수, 짜는 돼지고기 구이라고 합니다. 아빠는 구운 돼지고기와 부드러운 국수, 신선한 채소를 소스에 적셔 먹었습니다. 나도 한 입 맛을 보았습니다. 분짜 소스로 나온 것은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양념이라는 느엉맘입니다. 생선으로 만든 양념인데 연한 붉은색이고 간장처럼 짭짤했습니다.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분짜를 먹을 때에는 물과 설탕을 넣어서 달짝지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언니는 중부지방의 대표 음식인 분버를 시켰습니다. 소고기 국수인데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육개장처럼 매워 보였습니다. 중부지방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고추나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는 중부지방 음식이지만 맵지 않은 껌가를 골랐습니다. 껌은 밥, 가는 닭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닭고기를 올린 밥이 나왔는데 밥이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워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닭고기를 삶은 물과 코코넛 밀크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삼촌은 베트남 사람들이 아침과 점심으로 가장 많이 먹는다는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소고기 국물에 말하는 쌀국수는 북부지방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나눠 먹기 위해 남부지방의 대표 음식인 반새우를 시켰습니다. 반은 쌀가루나 밀가루로 된 음식을 뜻하고 새우는 기름에 지글지글 익는 소리를 말한다고 삼촌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란 반새우를 보고 처음에는 계란 부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새우의 노란색은 계란이 아니라 카레의 재료인 강황에서 나오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반새우는 쌀가루 반죽에 새우와 고기, 숙주를 넣어 부친 음식인데 아주 바삭했습니다. 여러 가지 채소를 곁들여 느엉맘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어제 우리 가족이 밥을 먹은 곳은 근사한 식당이었지만 사실 베트남 사람들은 길거리 음식점이나 작지만 오래된 가게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파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음에는 길거리 음식점에서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이는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부모님과 오빠와 같이 살아요. 마이의 가족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을 말하고 베트남어로는 떼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음력 12월 23일부터 조금씩 설날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베트남에서는 이날을 부엌신을 배웅하는 날이라 불러요. 집집마다 3명의 부엌신이 있는데 이들은 한 해 동안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봐두었다가 이날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보고한다고 해요. 마이는 부엌신이 하늘에 타고 올라갈 잉어 3마리와 제사 음식 재료를 사러
엄마랑 시장에 가요.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크고 예쁜 잉어를 골라요. 마이네 가족은 찹쌀밥 등의 음식과 살아있는 잉어로 제사를 지낸 뒤 집 근처에 있는 호수에 잉어를 풀어주었어요. 다음날 마이네 가족은 집을 대청소해요. 한 해 동안 쌓인 나쁜 일과 먼지를 없애고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대청소를 하지요. 아빠와 엄마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마이와 오빠는 자기 방의 책과 장난감을 직접 정리해요. 며칠 후 엄마와 마이는 꽃시장에 가서 노란 국화와 분홍 복숭아꽃, 금귤나무 화분을 샀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설날이면 복을 상징하는 노란색이나 붉은색 꽃과 열매가 있는 나무로 집안을 꾸며요. 그렇게 하면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부모님은 시장에 가서 설날 음식 재료와 과자, 수박을 샀어요. 속이 빨간 수박은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설날에 꼭 먹는 과일이에요. 엄마, 아빠는 마이가 좋아하는 젤리와 코코넛 과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드릴 선물도 샀어요.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 마이네 가족은 아침 일찍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시는 시골에 가요. 네 식구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30분 정도 달려서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요. 작은 아빠네 가족도 와 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설날 음식인 반증을 만들어요. 반증은 찹쌀과 녹두에 돼지고기를 넣고 아주 커다란 나뭇잎으로 싸서 삶아낸 사각형의 떡이에요. 어른들은 음식 재료와 냄비, 나뭇잎과 끈 등을 준비하느라 아주 바빠요. 어른들이 바쁘게 일하는 동안 마이와 오빠는 사촌 동생들과 마당에서 놀아요. 반증을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나면 냄비에 넣어 삶을 차례해요. 보통 10시간 가까이 삶아요. 낮부터 밤까지 마당에서 반증을 삶는 동안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냄비를 지켜봐요. 그 사이 어른들은 제사상에 올릴 돼지고기 조림 등 다른 음식을 만들어요. 밤 12시가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새해 소원을 빌어요. 근처 공원에서는 새해를 맞아 불꽃놀이를 하고 있어서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도 보여요. 다음 날인 새해 첫날. 마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날을 맞아 새로 산 베트남 전통옷 아오자이를 입어요. 어른들은 제사를 준비해요. 베트남에서는 새해 첫 3일 동안 식사 때마다 명절 음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끝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새해 인사를 나눠요. 마이가 새해 인사를 드리자 어른들은 흐뭇해하시며 세뱃돈을 주셨어요. 아침을 먹기 전 새해 첫 손님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베트남에서는 새해 처음으로 집을 방문하는 손님을 신중하게 정해요. 집주인과 손님의 띠가 잘 맞아야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가족 모두는 손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해요. 설날 떡인 반증, 돼지고기와 당면이 들어간 튀김, 냄 등을 먹고 후식으로 과자와 수박도 먹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러 함께 절에 가요. 절에서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쭉뭉남머이 라고 인사해요. 절에 다녀온 뒤에는 또 다른 친척집을 방문해요. 어른들께 새해 인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이들은 세뱃돈을 받아요. 설날이면 할머니와 할아버지, 친척들을 만나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고 예쁜 새 옷도 입기 때문에 마이는 설날을 아주 좋아해요. 올해 설날이 끝나기도 전에 내년 설날이 기다려질 정도로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직업 체험 왔어요. 체험장 안에는 요리사, 아나운서, 기자, 의사, 은행원 등 직업 체험실이 아주 많았어요. 난 빵 만들기 체험할래. 체험실을 둘러보던 소윤이가 말했어요. 그러자 하람이는 기자, 빵을 좋아하는 시우는 제빵사, 민준이는 플로리스트를 체험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과학수사대가 궁금했어요. 우리는 가위바위보로 체험 순서를 정했어요. 먼저 플로리스트가 되어보기로 했어요. 플로리스트는 꽃으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한대요. 우리는 각자 꽃을 골라 부케를 만들었어요. 꽃마다 다른 특성도 알아야 하고 꽃가위로 자르려니 손도 아팠어요. 이번엔 제빵사가 되어 밀가루를 반죽하여 빵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 구웠어요. 고소한 빵 냄새도 정말 좋고 내가 만든 빵도 맛있었어요. 제빵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빵을 반죽하고 뜨거운 오븐 앞에서 빵을 굽는데요. 빵 냄새를 폴폴 풍기며 과학수사대 체험실로 갔어요. 약품으로 범인이 남긴 지문이랑 발자국 같은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냥 체험만 하는 건데도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 무서웠어요. 다음은 응급의학과 의사체험을 했어요. 심폐소생술을 배운 뒤 구급차를 타고 응급 환자를 구하러 갔어요.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를 태워 병원으로 돌아와 치료를 했지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려면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TV 기자 체험을 하러 갔어요. 사건 사고를 취재해서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해 봤어요. 파란 화면을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서 날씨도 전해주고요. 우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와요.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보니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는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얘기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해질 무렵 양떼 한 무리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양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마티만 빼고요. 왜냐고요? 마티는 몸이 너무 커서 울타리 문을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티는 일주일 넘게 울타리 밖에서 자야 했어요. 오늘도 울타리 안에서 자기는 힘들 것 같았지요. 저 짜증나는 문. 이건 불공평해. 하고 마티는 생각했어요. 요가를 좋아하는 양이 말했어요.
요가를 해봐. 요가를 하면 날씬해질 거야. 그러면 문을 통과할 수 있겠지. 다음날 마틴은 요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하지만 마틴은 여전히 문을 통과하기에 너무 컸어요. 이번에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양이 말했어요. 달리기를 해봐. 그러면 날씬해질 거고 문을 통과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틴은 매일 달리기를 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마틴은 여전히 문을 통과하기에 너무 컸어요. 이번에는 수영을 좋아하는 양이 말했어요. 수영을 해봐. 그러면 날씬해질 거고 문을 통과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틴은 수영을 시작했어요. 매일 수영을 했지만 마틴은 여전히 문을 통과하기에 너무 컸어요. 이번에는 마티의 친구가 말했어요. 자전거를 타봐. 매일 자전거를 타도 내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면 내가 이 모자를 먹을게. 마틴은 화가 났어요. 이제 지겨워. 나는 그저 집에 들어가고 싶을 뿐이라고. 그래서 마틴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며칠 후 마틴은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마티의 몸은 그대로였지만 대신에 도구가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틴은 푹신한 침대 위에서 눈을 떴어요. 양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넌 여전히 몸이 크잖아. 어떻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냥 문을 약간 넓혔어. 마틴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나는 문을 통과할 수 있어. 내 모습 그대로 말이야. 토요일마다 나는 엄마와 함께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은 우리 집과 가까워서 걸어갈 수 있어요. 도서관에는 정말 많은 책이 있어요. 나는 책이 모두 몇 권인지 세어보려 했지만 너무 많아서 다 셀 수 없었어요. 도서관에 가면 나는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골라요. 엄마도 읽고 싶은 책을 한 권 골라요. 엄마와 나는 나란히 앉아서 책을 읽어요. 나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엄마한테 물어봐요. 소곤소곤 귓속말로 물어봐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책은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서관에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책을 빌려가요. 나는 도서관 앞 공원에서 책 읽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고 배가 고프면 간식도 먹을 수 있거든요. 한가위에는 사과, 배, 감 같은 맛있는 과일은 여물고 벼도 익어 고개를 숙여요. 한가위에는 햅쌀로 송편을 만들어요. 깨, 팥, 콩, 밤 같은 속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요. 송편과 햇과일로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어요.
으라차차 씨름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덩덕쿵 덩덕쿵 농악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보름달 아래서 강강술래를 하며 놀아요. 즐거운 한가위 밤이에요. 밝고 둥근 보름달 아래에서 소원을 빌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늘은 우리 가족이 시장에 가는 날이에요. 가족 모두가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는 과일과 채소를 시장에서 팔 거예요. 나는 아빠와 함께 바구니에 오렌지를 담았어요. 그리고 과일과 채소 바구니를 트럭에 실었어요. 트럭 짐칸이 꽉 찼어요. 우리는 트럭을 타고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은 집에서 멀지 않아요.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팔았어요. 나는 시장에 가는 날이 참 좋아요. 오늘은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수영장에 가요. 가방을 메고 교통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나도 파란 가방을 맨 언니 뒤에 섰어요. 안내판을 보니 버스가 2분 뒤에 온대요. 버스가 도착하자 차례차례 버스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문화센터 가지요?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물어보고 교통카드를 승차권 단말기에 댔어요. 얼른 빈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서 있던 오빠가 휘청 옆 사람 발을 밟았어요. 이번 정류소는 문화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시장 앞입니다.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옆쪽에 하차벨을 누르고 문 쪽으로 갔어요. 손잡이를 꼭 잡고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댔어요. 삑! 버스가 서자 천천히 내렸어요. 문화센터로 폴짝폴짝 뛰어가며 생각했어요. 다음에도 혼자 와야지. 존이라는 남자아이와 준이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존과 준은 달에 가보기로 했어요. 달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갈까? 존이 물었어요. 준은 말했어요. 음식을 가져가자. 그럼 우리 멜론을 가져가자. 멜론을 먹을 숟가락도 챙길게. 존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멜론과 숟가락을 가방에 넣었어요. 존과 준은 로켓 신발을 만들었어요. 이 신발을 신고 달까지 날아갈 수 있었어요. 존과 준은 달에 도착해서 모래 언덕을 굴러다녔어요. 두 사람은 점심으로 멜론을 먹었어요. 달에서 먹는 멜론은 더 달콤했어요. 점심을 먹은 후에 존과 준은 낮잠을 잤어요. 그때 우주 부엉이가 나타나 부엉부엉 울었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로켓 신발을 신고 달을 떠났어요. 존과 주는 집에 돌아와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달에 가보고 싶나요? 한반도의 남쪽에는 아주 커다란 섬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입니다. 먼 옛날 제주도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구멍에서 세 명의 신이 솟아나왔습니다. 세 신의 이름은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였습니다. 셋이서 함께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커다란 상자가 떠내려왔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세 신은 궁금해져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파란 옷을 입은 세 여인이랑 곡식, 망아지와 송아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병랑국의 공주들이 세 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세 신은 공주들과 결혼해서 가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심어 농사를 짓고 말과 소를 부렸습니다. 제주도는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세 신은 양씨, 고씨, 부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우리와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바로 이 새가 우리의 친구랍니다. 나는 콧불소예요. 작은 벌레들이 나를 괴롭혀요. 새는 벌레를 모두 잡아주지요. 나는 악어예요. 음식을 먹고 나서 이빨을 닦을 수가 없어요. 새는 부리로 이빨을 깨끗이 청소해주지요. 나는 기린이에요. 머리가 가렵지만 긁을 수가 없어요. 새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요. 아, 시원해. 나는 얼룩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먼 곳이 잘 안 보여요. 새는 위험한 동물이 오는지 감시해주지요. 새는 우리와 아주 다르게 생겼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새가 부르는 노래를 듣는 것도 즐거워요. 우리는 친구니까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머루는 고양이입니다. 머루와 나는 아기 때부터 친구였어요. 나는 머루의 밥과 물 당번이에요. 그릇에 사료와 깨끗한 물을 담아주면 머루는 맛있게 먹어요. 머루의 털을 빗어주거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은 엄마랑 아빠가 해요. 머루는 학교에 안 가지만 내가 숙제를 할 때면 옆에 와서 구경해요. 가끔은 내 책 위에 엎드려 잠을 자요. 그러면 머루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요. 머루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을 알고 싶을 때는 잘 지켜봐야 해요. 머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 그르릉 그르릉 보통 기분 좋을 때 이런 소리를 내요. 깜짝 놀라거나 무서울 때면 몸을 움츠리고 하악 소리를 내고요.
밥그릇이 비어 있거나 문이 닫혀 있으면 야옹 하면서 나를 부른답니다. 머루에 머리를 긁어주고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다면 누구든지 머루랑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중국 사람들은 니하오. 일본 사람들은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베트남 사람들은 신짜오. 미얀마 사람들은 민갈라바. 네팔 사람들은 나마스테. 태국 사람들은 남자는 사와디카, 여자는 사와디카. 하와이 사람들은 알로하. 에스키모는 와카. 인사와 인사법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예요. 지호와 아빠는 맛있는 저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리를 만들 재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호야, 마트에 가서 이것 좀 사오렴. 아빠가 말했어요. 그리고 요리에 필요한 것을 종이에 적어 주었어요. 지호는 아빠에게 받은 종이와 돈을 가지고 집 앞 마트로 갔어요. 지호가 사야 하는 것은 소금, 쌀, 계란, 고기였어요. 지호는 소금, 쌀, 계란을 금방 찾았어요. 고기는 어디에 있을까? 찾았다. 지호는 고기를 집어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지호는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거스름돈은 잃어버리지 않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지호는 집으로 가요. 방금 산 재료로 아빠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만들 거예요.